CMS 대치 입시센터 5월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원장 선범입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터넷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는 만큼 어머님들 혹은 이제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지루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번 설명회는 저희 이제 정규 프로그램보다는 저희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학생들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짧게 30분 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저희 대치 입시센터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치 CMS, 저희 이제 영재고 대비반도 있고 영재관도 있고 경시관도 있죠. 요 4개의 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저희 이제 입시센터, 그리고 프로그램과 내신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서 Q&A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요 삼성로 대로변에 저희 이제 영재관, 경시관, 입시센터, 입시센터의 선행부서, 그 다음에 영재고 대비반 이렇게 모여 있고요. 먼저 영재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초3 과정부터 고1 과정까지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제는 아니고요. 과정별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재관이고요. 경시관은 여기서 이제 고1 과정까지 마친 학생들이 KMO 대비를 위해서 정수, 해석, 기하, 조합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고 대비반은 KMO 대비가 마무리가 됐거나 혹은 이제 고1 과정까지 마무리가 된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정수, 해석, 기하, 조합, 창의 수학 위주로 수학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입시센터는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면요. 바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중등 전 과정 그리고 고등 전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시센터의 반 구성입니다. 주 3일 수업을 진행을 하는 PT반이 있습니다. 이 PT반은 이과 최상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이고요. 기본 진도가 가장 빠른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주 3일 수업 중에서 주 이틀은 정규 기본과 정규 심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루는 고등 교내 경시 대회를 준비하는 경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경시관과 영재관과 그리고 저희 입시센터 3곳에서 모두 경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시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시 수업은 KMO 대비에 최적화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영재고 대비반에서는 영재고 입시에 최적화된 수업, 그리고 저희 입시센터에서는 고등 교내 경시에 최적화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진행되는 경시 이론들 및 초급 내용들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 유형들이 성격에 맞게 차별성을 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바는 PD반과 PH반입니다. PD반은 고2 과정 이상을 진행을 하는 반, 그리고 PH반은 고1 과정을 진행을 하는 반입니다. 주 이틀 수업이고요. 주 이틀에 바로 정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 기본으로 진행을 하는 PM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이틀 수업이고요. 정규 기본, 정규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바는 PS반입니다. PS반은 현행 중점반입니다. 현재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충실한 반이고요. 1개년 정도 앞선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PS반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과정을 현재 심화 과정으로 배우고 있고요. 3학년 1학기 과정을 기본 과정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MS에서의 학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MS 입시센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문제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요.
단순 공식 암기 및 문제 유형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들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입학고사 추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입학고사가 대부분 이제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술을 볼 때도 보면은 공식만 외워서 푼 친구들이 빠질 만한 그런 함정들이 다수 존재하게 되는데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 해석 방법에 중점을 둬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 후에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주 진행되는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입학고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점하실 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이들 풀이까지 전부 다 보시면서 채점을 해주고 계시고요. 채점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해를 잘못했구나 혹은 오개념이 심어졌구나 혹은 계산 실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답 관리입니다. 테스트 혹은 기본 교재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아이들 오답 노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풀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답을 하면서 틀렸던 오개념 혹은 이제 계산 실수에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클리닉에서 받으면서 오답 관리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클리닉이 주된 시간에 수요일 날 주로 이제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일요일 날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방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등원을 해서 질문보다는 본인 스스로 미흡했던 과제라든지 혹은 추가 프린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일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CMS에서 진행되는 정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념 정리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탄탄한 개념 정리 및 예제 풀이가 정규 수업 시간에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과제가 배부가 되고요. 아이들은 과제를 하면서 스스로 이해도 체크를 하겠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고 어떤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겠구나.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점검이라는 거는 과제에 대한 점검이 되겠죠. 선생님들은 이제 과제 점검을 하면서 학생들별로 과제에서 이제 미흡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직접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체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제 풀이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판서로 혹은 이제 소수 몇몇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는 수업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개개인별로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수요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들 오답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다시 개념 정리 그리고 과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돌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개념 정리와 바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과제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과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과제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푸는 거는 사실 공부는 아니죠. 공부라는 것은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갖다가 먼저 그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과제죠. 오늘 수업 시간에 이만큼의 내용을 배웠는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과제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알겠는데 이 정도는 모르겠어.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잘못된 오개념이라든지 혹은 문제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는 부분이 요만큼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바로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바로
과제를 갖다가 얼마만큼 아이들이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만큼은 아이들이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관리를 갖다가 해주시면은 아이들의 성취력이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학 과정의 연계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중등 기하 그리고 중등 대수. 중등 과정에서는 제가 기하, 대수 이렇게 나눠놨는데 고등 과정 이상에서는 기하적인 내용은 없죠. 기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은 있지만 대부분 전부 다 대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게 됩니다. 먼저 중등 기하 같은 경우는 단순 공식 암기가 아닌 문제 적응에 조금 중점을 둬서 아이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학고사 채점을 하다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공식만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들은 많이 맞는데 이제 응용부터는 거의 손을 못 댑니다.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공식이라는 게 기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이 바로 공식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 거고, 응용 문제 이상에서는 단순 공식만 안다고 해서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은 바로 기본 문제들을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그 공식들을 갖다가 응용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공식만 암기한 친구들은 문제 해결력에서 많은 차이를 갖다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등 대수입니다. 중등 대수 같은 경우는 고등과정 전반적인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3학년 1학기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3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과정에 수록된 전 단원들이 바로 고1 과정에 그대로 전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과정이 심화까지 탄탄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1 과정에서 거의 한 40% 50% 정도는 아이들이 수월하게 이해를 하는 그 정도의 중요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바로 3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과정, 이제 고등 수학이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과정은 이제 처음부터 고차 방정식까지 수 A 과정으로, 2차 함수부터 도형의 이동까지 수 B 과정으로, 집합부터 경우의 수까지 수 C 과정으로 저희 입시센터에서 세 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요걸 통틀어서 이제 수학, 이게 고1 과정 수학 전체고요. 대부분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책들이 이제 수상, 수학상, 수학하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도형의 이동 전까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까지 아마 수학상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게 이제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 확통, 이제 고2 과정 이상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데 고2 과정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수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식의 형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 로그, 그리고 삼각함수, 그런 것들이 바로 고1 과정에서 나오는 요런 내용들로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1 과정이 굉장히 탄탄해야지 고2 과정도 수월하다라는 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수 파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대수 내용이 요만큼 고등과정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2학년 1학기 과정의 연립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2학년 2학기 과정에서의 확률, 그리고 3학년 1학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고1 과정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방정식, 함수, 부등식의 연관관계를 갖다가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수 A, 수 B, 수 C, 저희 입시센터 기준입니다. 수 A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식의 연산입니다. 연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만큼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봤는지, 얼마만큼 반복을 해서 본인이 틀린 문제들을 체크를 했는지가 성취도를 갖다가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처음부터 고차 방정식 정도까지는 선생님의 역량보다도 학생들이 얼마만큼 많이 식을 다뤄봤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반대로 수비 과정인 2차 함수부터 도형의 이동은 여기가 문제 해석에서 향후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한 문제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비 과정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개념 정리를 들었는지, 어떻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셨는지, 단순히 공식 암기만 해서 넘어갔는지, 단순히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판별식이 0보다 커, 단순히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되고요.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문제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그림에서 아이들이 식을 갖다가 찾아내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집합부터 이제 경우의 수까지 굉장히 조금 독립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업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집합, 그리고 명제,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집합에서도 그렇고 명제에서도 그렇고 함수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지금까지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일에 배운 내용들은 당일날 반드시 복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수시 과정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수상하 과정인데 정석 기준으로 해서 총 30개의 챕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30개의 챕터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수업할 때 수A 과정이 2개월, 수B 과정도 2개월, 수C 과정도 2개월, 총 6개월입니다. 6개월 만에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 내용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전부 다 배우고 넘어가는데 이 2개월에 총 8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24주죠. 24주 동안 30개의 챕터를 갖다가 봐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는 정석교재는 사용하지 않고 저희 자체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주에 1개 챕터를 갖다가 봐야지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가 이제 월금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월요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개념 정리가 들어가면 금요일에는 이 개념 정리 들어갔던 내용들에 대한 문제 풀이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일주일에 1개 단원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 문풀에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미 여기에서 다뤘던, 개념에서 다뤘던 용어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풀 시간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문제 풀이하는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일날 배웠던 내용들은 다음 시간 수업 등원 전까지 반드시 어느 정도 복습이 되면서 과제를 하면서 복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이클로 아이들이 가야지 수업 이해도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2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식의 형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써드린 거는 수학 원과정에서 이제 앞부분 내용이죠. 앞부분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만 조금 써놨습니다. 뒷부분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약간은 조금 별개의 내용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1 과정에서 배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수비 과정에서 배운 방정식, 함수, 부등식 형태로 변환해서 해석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다음으로 수투 미적분입니다. 자, 미분과 적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지금까지 배웠던 대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수투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극한 쪽의 개념 잡기를 갖다가 좀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수원 고1 과정에서 조금 어렵게 접근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조금 수월하게 풀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CMS에서 내신 수업입니다. 먼저 내신 유형별 수업입니다. 이 내신 유형별 수업은 총 2주가 진행이 됩니다. 2주간 진행이 되는데 유형별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수업입니다. 이 유형별 수업에는 이제 유형별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일 등원에서 중단원에 해당하는 요 유형들을 갖다가 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 아이들이 귀가를 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수업이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수업입니다. 다음으로 서술첨삭입니다. 이 서술첨삭은 아이들이 상위과정 개념들을 갖다가 배우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서술형의 상위과정 개념을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술 채점이 될 때 오답 처리가 되거나 혹은 감점을 당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서술 첨삭 수업을 들으면서 서술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아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말 그대로 첨삭 수업이 진행이 되는 관계로 반에 이제 10명 정도가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 서술 첨삭은 저희가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 한 3주 전부터 저희가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주 일요일에 수업을 하고요. 하루에 한 개 단원 정도 수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게 이제 고난도 수업입니다. 이 고난도 수업은 학생들 입장에서 고난도 수업을 듣고 내신 유형별 수업을 대신하겠다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고난도 수업은 정말로 킬러 문항들을 대비해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유형별 수업을 갖다가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신의 90%는 기본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되죠. 관건은 뭐냐면은 기본 응용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남는 시간에 고난도 문제에 투자를 하느냐가 바로 내신 성적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난도 수업보다는 내신 유형별 수업이 아이들 내신 대비에는 훨씬 더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신 고난도 수업은 어떤 아이들이 듣느냐? 예를 들어서 A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고사 성적이 84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이제 90점이 돼야 되니까 96점을 받아야 돼요. 기말에는. 그럼 딱 한 문제 혹은 서술에서 감점 조금 받는 정도의 완벽함을 추구해야지 되겠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깔아놓은 수업이 바로 고난도 수업입니다. 플러스해서 이 지역에서 내신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휘문, 대청, 단대 요 세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깔아놓은 수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는 매주 이제 총 내신 기간 동안에 총 2회가 진행이 되는데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10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9시 50분까지는 늦어도 입실이 되어야 되고요. 모의고사라는 말 그대로 아이들 모의고사 정규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좌석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시간에 시험지 배부하고 동일한 시간에 시험지를 수거를 하면서 아이들 1, 2, 3회차 끝나면 간식을 먹은 다음에 4회차, 5회차 빨리 마무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6회차, 7회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특히나 3회차 같은 경우는 아이들 답안 마킹까지 저희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내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내신 기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내신 기간 외적으로 저희는 일주일에 1회 정도 학기 중 내신이라고 해서 아이들 개념을 갖다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는 그런 내신 수업을 별도로 또 학기 중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시된 퍼센트는 뭐냐면은 재원생들의 대략적인 참여도를 갖다가 제가 조사해서 나타낸 거고요. 재원생의 거의 90% 정도는 내신 유형별 수업을 거의 대부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정도가 서술첨사, 40% 정도가 고난도, 90% 정도가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맞게 저희가 학교별로 학생들을 갖다가 배분을 해서 한 강의실에서 한 가지 시험 종류의 시험이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기준으로 해서 총 6개에서 한 7개 정도의 시험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버리는 문제 없이 자기 학교 시험 범위에 맞는 그런 시험을 갖다가 모의고사를 갖다가 보고 가는 거고요. 모의고사를 본 후에 저희가 이제 전체 평균 및 학생 개개인별 성적을 문자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를 안내를 해드리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토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실전 모의고사를 갖다가 보는 친구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학교에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실전 모의고사 평균이 많이 높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해당 학생 성적이 조금 안 좋은 경우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내신이 총 3주가 진행이 되는데 그 3주 중에서 3주차는 시험 기간입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하는 기간이고요. 1주차에 이제 1회차 수업, 2회차 수업이 진행되고 2주차에 3회차 수업, 4회차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내신 유형별 수업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 때는 1회차와 2회차만 아이들이 본 상태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조금 덜 된 친구들은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당연히 학교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내신을 진행을 하면은 아이들 내신 평균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은 중학교 3학년이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93점 정도. 재원생 평균 따졌을 때 93점 정도가 나오고 중학교 2학년이 91점에서 92점, 그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A 등급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학고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고사는 저희 서론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 서론문항 모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풀이까지 꼼꼼히 보기 때문에 입학고사 같은 경우는 입학고사를 예를 들어서 오늘 봤으면은 내일 혹은 내일 모레 한 2, 3일 정도 후에 입학고사 상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입학고사 서론문항 중에서 기본이 15문항입니다. 이 기본 15문항은
개념과 기본 공식만 알면은 아이들이 보통 한 11문제에서 12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응용은 1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 응용 문제의 10문항은 기본 개념 및 공식을 조금은 활용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응용도 한 4문제, 5문제, 6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화는 심화된 개념 및 기본 공식들을 변형해서 이제 해결해야지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심화는 저희가 입학고사 상담을 하면서 반배정할 때 카운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화는 아이들이 풀면서 이 정도까지 아이가 생각을 했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가 되어 있구나를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과정은 총 30문항에 60분, 고등과정은 총 30문항에 90분 소요가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Q&A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재고 준비에 적합한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재고에 적합한 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수학적인 센스가 굉장히 탁월할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수학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친구들인데 대부분 이 질문을 하는 이제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면은 영재고에 갈 수 있을까요? 보다도 어떤 아이들이 영재고 준비를 했을 때 조금 더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많을까요를 갖다가 물어보시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꼼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꼼꼼했던 남학생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아이들의 거의 한 70% 정도가 중간에 영재고 대비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경시 수업이라는 게 만만한 수업이 아니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음 시간에 더 확장해서 배우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정규 교과과정 같은 경우는 오늘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그 내용에 대한 예제 및 유제를 풀면서 살을 좀 붙여가고 과제를 하면서 내가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은 체크를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해서 모르는 게 조금씩 채워져 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경시 수업은 오늘 했던 수업 테마하고 다음 시간에 하는 수업 테마하고 상당히 좀 많이 이질적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배우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과 최상위 탑을 갖다가 노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효과를 보느냐, 영재고의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영재고 입시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더 극대화된 그런 이제 효율을 갖다가 뽑아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수업 문제 푸는 거에 즐기고 과제 탐구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죠. 욕심이 많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득을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 진도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제가 안심시켜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진도가 늦다라는 거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누구보다 늦다, 누구보다 빠르다. 이게 비교 대상이 있는데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극소수의 아이들입니다. 대부분이요. 그쵸? 특히나 이제 영재고 준비를 갖다가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진도가 빨리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경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진도가 늦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마 늦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야죠.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데 대신에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은 진도가 느린 만큼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는 욕심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가는 만큼 그만큼 구멍이 생기기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 제가 각 과정의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수학 같은 경우는 중등대수가 탄탄하지 않으면 고1 과정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당연히 고1 과정에서 무너지게 되면은요, 수학 1, 수2 미적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아무리 조금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정규과정 커리에 맞는 속도로 우리 아이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여력이 된다라고 할 때 담임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조금 서브로 이제 뭐 다른 과정을 갖다가 앞선 과정을 갖다가 더 이제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이제 뭐 추가로 더 이제 하는 걸 갖다가 제가 권해드리고, 지금 진도가 너무 늦으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과정, 3학년 2학기 과정을 동시에 나가면서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과정과 수원 과정이 연계가 되니까 수원 과정도 같이 나간다. 그런 거는 아이들 과제도 굉장히 버거워지고요. 과제가 안 되면은 당연히 성취력도 안 나오겠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진도가 조금 느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학원에서 빨리 빼준다고 해서 갔다가 오히려 구멍이 더 생겨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너무 늦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빨리 메이크업을 해서 빨리 가야지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서 탄탄하게 갈까에 대한 그런 쪽으로 커리를 갖다가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나중 훗날에 훨씬 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은 요것도 제가 이제 입학고사 상담을 하면서 이거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성취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입학고사 성적이 저조한 이유는요. 이거는 제가 뭐 타 학원을 뭐 비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고서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소규모 학원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위험하냐면요, 아이들이 소규모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눈높이가 그 그룹의 평균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그룹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로 모여져 있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조금 성취력이 조금 저조한 그런 그룹에 껴있다라고 한다면은 테스트 자체도 난이도가 많이 낮은 상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번 테스트 봤을 때 100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성취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 이제 동창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과외를 하고 있는데 성취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조금 쉬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난이도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보는 이제 뭐 분기고사라든지 학력평가 그 정도 난이도였었던 것 같은데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도 그리고 소규모도 그렇게 이제 조금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일단은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술형으로 채점하면서 일일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풀이까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개념, 기말고사 개념으로 진행되는 학력평가 및 분기고사는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신 다음에 팀장급들이 전부 다 검수를 합니다. 난이도 및 문제 밸런스, 그리고 특정 유형이 너무 과도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는지, 골고루 유형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갖다가 전부 다 검수를 한 다음에 그 검수된 시험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분기고사 및 학력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학원에서는 조금 일어나기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수학을 좋아했던 아이인데 요새 수학에 흥미를 잃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자, 이것도 제가 정말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거는 간혹 가다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얘기를 해주는 편이긴 한데, 아이들이 알고 있는 수학,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했던 수학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까지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공부했던 것도 아마 단순 연산 쪽일 겁니다. 수학은 연산이 아니거든요. 앞전에 제가 이제 교과 과정의 연계성에 대해서 보여드렸듯이 중학교 과정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 했던 이제 탄력들을 받아서 중등 과정까지는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부등식과 함수, 방정식의 연계성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 해석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수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많이 멀어지게 돼요. 특히나 그냥 수학이라는 게 단순 연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내용들로 내가 새롭게 식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3번 내용하고도 이제 어쩌면 조금 연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수학에 흥미를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갖다가 쉽게 맞추면 좋겠죠.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식입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단순한 공식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응용급 이상 문제들은 기본 공식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기본 공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석한 다음에 기본 공식을 갖다가 적용을 해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흥미를 찾으려면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저희 CMS 학원은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문제 해석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는 수업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에서부터 아이들한테 이런 개념이 나왔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은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풀리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풀리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깨우쳐야지 될 것은 수학은 더 이상 단순 계산이 아닌 문제 해석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상황을 해석하는 학문을 배우는 거를 수학이라는 것을,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네. 수학은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조금은
깨우치고 그렇게 수학에 접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5월 입시센터 모집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부원장 선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